안녕하세요. 영어쌤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유니티 인터페이스의 씬 뷰의 기본적인 기능과 그리고 게임 뷰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 요 유니티 에디터에 보면 제가 이렇게 커서를 지금 가리키는 부분이 오버레이예요. 그래서 유니티 저작출 그리고 씬뷰 창에서 오버레이 패널로 오버레이 패널을 사용해서 접근 가능성을 높여주고 워크플로우를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씬뷰 창에서 표시되는 오버레이의 종류 위치는 커스터마이징 할 수가 있고요. 커스터마이징 할 때는 C# 스크립트를 이용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자 이게 툴 지금 요 이동 도구 툴 오버레이가 지금 보여져 있는데 얘를 지금 수직으로 지금 되어 있고요.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위치에 도킹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지금 여기에 보면 뷰 옵션즈라는 자 얘를 이렇게 끄집어 낼게요. 그러면 얘는 뷰 옵션인데 자 여기에 보면은 첫 번째 보면 얘는 지금 쉐이드 모드가 쉐이디드라는 걸로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을 한번 다시 잘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유니티 에셋 스토어에서 스타터 에셋이라는 거를 임포트하고 다운로드 받으면 패키지 매니저 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프로젝트 창으로 임포트하고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프로젝트 창을 살펴보면 스타터 에셋이라는 폴더가 생겨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Third Person Controller라는 디렉토리 안에 보면 캐릭터, 프리텝스, 씬즈, 스크립트 이렇게 하위 폴더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씬즈 폴더에 가보면 얘를 이제 펼쳐보면 플레이그라운드라는 씬이 있습니다. 이 씬 에셋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플레이그라운드를 더블 클릭하게 되면 씬이 로드가 됩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이 좀 살펴보셔야 될 게 뭐냐면, 이 스타터 에셋을 다운로드 받고 이 플레이그라운드를 로드를 했을 때 지금 화면에 보여지는 것처럼 어, 즉 색깔, 재질에 대한 부분들이 정확하게 표현이 되지 않고 주황색을 띠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실행을 할 때 템플릿을 3D 빌트인 렌더 파이프라인이 아니라 URP라는 템플릿을 선택을 해서 에디터를 실행을 해서 프로젝트를 생성을 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이렇게 화면에 지금 공유되는 화면처럼 보여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 유념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플레이그라운드 로드를 해서 하이라키 계층 구조 창을 보면 지금 여기 라이팅이라는 게임 객체 그리고 나머지들은 이렇게 하늘색 계열로 그다음 아이콘들이 이렇게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얘는 우리가 프리펩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프리펩스는 미리 제작해 놓은 에셋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 라이팅이라는 거를 자 펼쳐보면 지금 이 구조가 라이팅이라는 부모 객체 안에는 이렇게 여러 개의 자식 객체들이 지금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를 하나씩 클릭해 보면 지금 요 왼쪽에 보면 이런 식으로 아이콘들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나중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지금 요 씬 뷰를 보게 되면 제가 얘 뷰 옵션이 쉐이디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뷰 옵션 클릭해서 여기 쉐이드 모드를 와이어프레임으로 바꿔주게 되면 지금 이렇게 화면에 보여지는 것처럼 자, 모든
게임 객체가 와이어로 표현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또 뷰 옵션에 가서 Shaded Wire Frame을 선택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이 쉐이드하고 와이어 프레임이 동시에 보여주는 형태로 바뀌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뷰를 회전할 때에는 여러분들이 그 Alt 키, 그다음에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를 드래그를 하게 되면 뷰가 선회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주민 주마우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하게 되면 주민 주마우스 기능을 여러분들이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이렇게 뷰 회전해서 패닝, 그다음에 주민 주마우스 이용해서 게임 객체가 어떤 상태로 지금 표현이 되는지를 확인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이렇게 뷰 옵션 이런 그다음에 여기 3 또는 3D로 전환 자 이런 것들이 지금 여기 오버레이 즉 뷰 옵션에 대한 오버레이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보면 자 여기에 보면 또 그다음 여기 도구 있고요. 여기에 보면 그리드 얘는 지금 이제 그리드하고 스냅 툴바예요. 그래서 그리드 스냅 툴바고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X, Y, 그리드 플랜 자체가 Z 이렇게 선택을 해서 보면 그리드가 어떤 축으로 지금 어떤 평면에서 좀 그려지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개 보면 그리드 스냅핑이 있어요. 스냅핑 같은 경우는 그리드 사이즈가 1, 1, 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제 그리드하고 사이즈 자체가 보시면 된다라는 거. 그래서 뭐, 그 정도 값을 바꿔보면 나머지 값들이 다 바뀌어지겠죠. 자, 그리고 Y축에서 확인을 해보고, 그 다음에 아까 그리드 플레인을 Y로 이렇게, 이렇게 격자 모양이 보여지는 거, 이거를 그리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다시 스케일로 값을 사이즈를 1로 바꿔서 주면, 그리드가 변경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요 오른쪽 측면에 보면 방향에 대한 오버레이예요. 방향. 이 방향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여기 탑이라는 글씨 쪽에 가서 커서를 놓고 마우스 우클릭하면 뷰포트 라벨이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퍼스펙티브 체크된 거를 해제하게 되면 오토그래픽으로 바뀌어지고요. 다시 막 뷰포트 라벨을 클릭하고 퍼스펙티브 선택하면 퍼스펙티브로 바뀌어지는 거. 자,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방향에 대한 부분인데, 뷰를 어떤 어, 측면, 위에서 보겠냐, 아래에서 보겠냐, 옆에서 보겠냐, 그런 것들을 어, 설정해 줄 수 있는 거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자, 여기, 신탭 오른쪽 측면에 보면, 자, 여기 점 3개 아이콘이 있어요. 여기 클릭해서 보시면 오버레이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버레이 메뉴를 클릭을 해서 보면 지금 디폴트로 그리드, 그 다음에 뷰 옵션, 툴즈, 그 다음에 오리엔테이션 방향에 대한 툴 세팅에 대한 것들이 켜져 있어요. 근데 내가 여기서 서치라는 거는 지금 꺼져 있는데 얘를 치게 되면 서치에 대한 오버레이가 메뉴가 지금 활성화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이거는 여기 도구를 내가 원하는 위치로 바꿔줄 수가 있고 그리고 도킹할 수도 있다라는 거 또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편한 방법을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킹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별도로 이렇게 뽑아낼 수도 있습니다. 자, 기본적인 오버레이가 이렇게 되어 있을 거고요. 이 커스텀 오버레이 같은 경우는 이제 C샵을 이용을 해서 스크립트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서는 그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금 씬에는 어떤 게임 오브젝트의 위치 같은 경우를 지정해주고 설정해주는 그 역할을 해주는 게 씬이에요. 그래서 게임 오브젝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치를 지정을 해준다라는 거는 여기 도구바, 이동 도구바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객지를 위치를 바꿔줄 수도 있고 또는 회전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얘를 이렇게 뽑아낼게요. 여기에서 보면 라이팅이라는 부모 객체를 선택을 해서 보면 이렇게 좌표계가 나오는데 이 좌표계에서 지금 이동 도구가 여기 이렇게 여기 도구에 가보면 저기 무브 툴이 지금 켜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Z축 또는 X축을 마우스 커서를 드래그해서 이동을 해줄 수가 있는 거. 자, 그 다음에는 자, 회전을 시켜줄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회전. 자, 이렇게 회전을 했을 때 지금 바닥이나 건물에 조명이 비춰지는 결과들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여기에서 녹색은 Y축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빨간 적색이 X축이 되고 그 다음에 파란색이 Z축이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X축으로 회전할 수도 있고 Y축을 기준으로 회전할 수도 있고 Z축을 기준으로 회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이런 게임 오브젝트 위치인데 우리가 게임 오브젝트를 선택을 해서 인스펙터 창에서 확인을 해보면 모든 게임 객체 오브젝트들은 트랜스폼 컴포넌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트랜스폼 컴포넌트는 객체의 위치, 방향, 그리고 크기를 결정해주는 그러한 컴포넌트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내가 이동 도구나 회전 도구를 이용해서 게임 객체를 회전했을 때 여러분들은 이 인스펙터 창에 X, Y, Z의 값 중에 어떤 값이 변경되어지는지를 확인을 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우스로 어떤 게임 객체의 위치, 방향, 크기에 대한 것들을 조절을 해주시고 그리고 인스펙터 창에서 값이 어떻게 변형되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정확한 소수점 이하짜리가 아닌 뭐 정수의 값을 입력해야 될 경우에는 이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위치나 방향 크기를 거의 내가 원하는 값에 거의 비슷하게 설정을 해주고 마지막에 인스펙터 창에 가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게임 오브젝트에 대한 부분, 위치에 대한 그런 이런 도구를 이용을 하시면 된다. 그 다음에 또 인스펙터 창에 가서 이 포지션의 각각의 변수의 이 경계, 박스 경계에 가보면 양쪽 화살표로 이렇게 바뀌어집니다. 그 경우는 왼쪽으로 가게 되면 오른쪽, 왼쪽 마이너스 값이 되는 거고요. 오른쪽이 플러스 값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 이런 것들이 충분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시간을 가지고 연습을 하셔야 된다. 그거를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씬에는 이제 여러 개의 플레이그라운드에 씬에 보면 객체들이 여러 개가 지금 생성이 되어 있고요. 씬의 위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씬에서 어떤 그 게임 객체의 가시성을 제어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씬의 게임 객체의 가시성을 이용을 하게 되면, 게임 내 가시성을 변경하지 않고, 씬 뷰에서 게임 객체를 빠르게 숨기거나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특정 게임 객체를 보거나 선택하기가 힘든 대규모 또는 복잡한 씬으로 작업할 때 되게 매우 유용한 기능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부모 자식 계층 구조창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를 선택을 하고 그리고 자, 내가 그래서 여러 개의 객체들을 이렇게 선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선택이 됐죠. 선택이 된 상태에서 자, 얘를 내가 제어를 할 때는 지금 이렇게 눈에 눈 표시를 클릭을 하게 되면 씬에서 게임 객체들이 보이지 않는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당연히 게임 뷰에서는 렌더링 뷰에서 당연히 렌더링 된 결과를 보여줍니다. 다른지 씬 뷰에서 가시성을 제어해 주는 거다.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복잡한 씬이나 게임 객체가 많을 경우에 되게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 거니까 이것도 적절하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게임 객체를 생성하다 보면 지금 한두 개가 아니라 수백 개, 수천 개의 게임 객체가 생성이 됐을 때에는 지금 이런 가시성을 제어를 통해서 프로젝트의 어떤 실행, 작업에 대한 수행 속도를 좀 빠르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게임 뷰 같은 경우에는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 카메라에서 렌더링 되고 최종적으로 이제 퍼블리시 된 어플리케이션을 보여준 거가 게임 뷰예요. 그래서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할 때 플레이어가 보는 것을 제어하려면 하나 이상의 여러 대의 카메라를 사용을 해주면 된다. 그래서 카메라에 대한 부분들은 나중에 이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그래서 씬 뷰에 있는 게임 객체를 렌더링된 형태로 보여지게 할 때에는 여기 플레이 모드로 변경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플레이 모드 버튼을 눌러주면 자, 렌더링 된 결과를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게임 뷰 같은 경우에 지금 여러 가지 사용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게임, 그다음에 시뮬레이터도 있고요. 그다음에 게임 이렇게 선택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드롭다운 메뉴에서 게임 뷰 또는 시뮬레이터 뷰를 활성화할 때 얘를 사용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옆에 있는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얘는 씬에 카메라가 여러 대 있는 경우 카메라 리스트에서 이 버튼을 선택해서 원하는 카메라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디폴트 디스플레이 1이 선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타겟 드롭다운 리스트에서 카메라에 있는 부분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카메라를 확인해 보면, 지금 여기에 보면, 저기, 렌더링에, 그리고 여기 아웃풋이라는 속성 안에 보면, 지금 여기 타겟 디스플레이가 디스플레이 1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디스플레이 2로 바꿔주고, 자, 게임 뷰에 가서 디스플레이 모드를, 자, 여기에 디스플레이 2로 바꿔주게 되면, 게임 뷰에 렌더링된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쉽게 8대의 카메라를 제어할 수가 있다. 그래서 8대의 카메라를 가지고 각각의 씬을 할당을 해서 내가 필요한 부분만 렌더링해서 볼 수 있게끔 해줄 때 사용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다음에는 뭐 스케일 값이 당연히 크게 보일 거냐, 작게 보일 거냐, 이 스케일 값도 있고요. 그 다음에 플레이 포커스가 있고 플레이 맥시마이즈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플레이 모드로 어, 전환됐을 때 화면을 전체 크게 할 거냐, 아니면 뭐 현재 보여지는 이 상태로 플레이를 해줄 거냐, 자, 그런 것들을 선택해 주는 거니까. 자, 플레이 맥시마이즈를 선택을 한 다음에 플레이 모드 버튼을 눌러줄게요. 그러면 플레이 모드는 최대치로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이제 클릭 보고요. 그리고 어느 포커스라고 선택해주고 플레이. 자, 이렇게 다양한 플레이 모드로 바꿔줄 수 설정을 해서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여기 뮤트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즈모를 표시를 할 거냐, 아니면 끌 거냐, 활성화되냐. 그 다음에 스테터스는 현재 지금 플레이했을 때, 현재 상태, 레벨, 뭐, DSP, 뭐, CPU 상태, 이런 것들이 과연 어떤 상태인지를 지금 확인할 때 사용되어지는 모드에. 자, 그 뭐,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인스펙터 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속 그 계층 구조창 그리고 씬 창 설명하면서 게임 객체를 선택했을 때 그 게임 객체의 속성, 프로퍼티를 표현해 준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인스펙터 창을 사용하게 되면 게임 객체의 유니티 컴포넌트, 에셋, 머티리얼, 에디터 의 설정, 환경 이런 부분들을 요소에 대한 또는 뭐 값에 대한 속성에 대한 설정 그리고 프로퍼티들을 어떤 것들 지금 설정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고 편집해 줄 수 있는 창이 인스펙터 창이에요.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여러분들이 게임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을 할 때 각각의 이 창들은 하나 이상을 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필요한 인스펙터 창을 하나 더 열고자 한다라고 하면 자, 여기 컨텍스트 이 오른쪽 세 개 아이콘에서 컨텍스트 메뉴를 열고요. 그리고 여기에 Add 탭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Add 탭 안에 인스펙터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이 인스펙터 창이 하나 더 열려지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인스펙터 창이 두 개가 이렇게 열어놓고 작업한다라는 건 어떤 뜻이냐면 어떤 게임 객체 A와 B라는 게임 객체가 있는데 A라는 게임 객체의 컴포넌트에 있는 속성 값을 B 게임 객체의 컴포넌트와 속성을 동일하게 설정을 해주고 싶어요. 그럴 경우에 이와 같이 예를 들어서 A 객체를 선택을 해서 그 하나의 인스펙터에는 그 인스펙터 창을 잠가 버리는 거예요. 잠그게 되면 나머지 인스펙터는 다른 게임 객체를 선택을 하게 되면 그 다른 게임 객체의 속성 컴포넌트에 표현이 되지만 잠겨져 있는 인스펙터는 그대로 변화되지 않는 원래의 그 게임 객체의 컴포넌트와 속성이 보여진다. 그런 다음에 이제 차례대로 컴포넌트 맞춰주며 그 다음에 추가시켜주고 그 다음에 속성 값을 일치시켜주면 되는 겁니다. 이럴 때 인스펙터 창을 두 개를 열어놓고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필요 없다라고 하면 다시 콘텍스트 메뉴 띄워서 클로즈 탭 눌러서
받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해주시면 기본적으로 지금 유니티 에디터의 이 각각의 창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들을 이해를 하시고 여러분들의 프로젝트를 작업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